그리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분산 투자하겠죠. 내가 30억 있는데 무슨 누가 하이닉스에 누가 30억을 몰빵을 해요. 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너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 대형 부동산 채널에 가셔서 뭐 주식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뭐 저한테 상담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서 그냥 제 자체적으로 그냥 상담을 해 드릴게요. 자, 그분의 이 사연이 뭐냐면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평생 미국 주식만 하고 싶어요. 월세 살며 주식만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부동산 채널 가서 물어보냐 이거죠. 예, 제대로 된 답변을 들으려면 이 존 버나드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 잘하시는 분, 그다음에 연금저축, ISA, IRP 잘하시는 분, 그런 분에게 물어봐야지 왜 부동산 채널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그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할 확률이 큰데 왜 거기에서 했을까 저는 그렇게 들고요. 그냥 답변 지금 바로 해 드리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미국 주식 하세요. 월세 살면서 미국 주식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상담자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지금 미국 주식으로만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얘기도 곁들여서 한번 상담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저는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네이버 카페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잖아요. 투자하면서 궁금한 사연들 이 상담자처럼 정성스럽게 올려 주세요. 막 그냥 대충 뭐 "이거 뭐 사면 되나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상담 안 해 드리고 자기 여건이랑 뭐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길게 상담 남겨 놓으시면은요. 글 남겨 놓으시면 저도 상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카페 분들도 의견 교류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거 사연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전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전 거주 30대 남자 하면 지방이죠. 지방 거주하는 거죠. 대전광역시라고 해도 요즘 여러분들 서울 아니면 다 지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지방 거주하시는 거고 미국 주식이랑 ETF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조금 바꿨어요. 너무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 있고 미주에 미국 주식에 1억,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월 수입은 4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많이 버시는 거예요. 지방에서 430만 원이면은요. 진짜 이거 새후인가 새전인지 모르겠지만 새전이라고 해도 많이 버는 거거든요. 430 이면 이제 고소득 고연봉자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30 이잖아요. 30 인데 430 이면 진짜 많이 버시는 거고요. 지출은 또 월 134만 원 적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뭐 한 30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가 있죠. 진짜 잘하시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에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매달 적립식으로 ISA 계좌를 채운다고 이렇게 사연을 써 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캐치를 못 하더라고요. 이걸로 봤을 때 저는 개별주가 아니고 ETF로 모으겠네. 왜냐 ISA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 개별주를 투자 못 하거든요. 물론 한국 주식 개별주는 가능한데 한국 주식 개별주는 양도세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굳이 ISA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개별주 아니고 ETF 하겠다. 그래서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이런 거 하시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상담해 주신 분은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TF 할 것이다. 저는 거의 뭐 확신을 했고, 물론 미국 주식도 저도 테슬라나 이런 거 개별 주식 조금은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ETF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빠랑 대화하면서 부모님이랑 대화하면서 좀 의견 차이를 보여서 이걸 상담을 하는 건데 그걸 왜 부동산 채널에 가서 하시냐고요. 좋은 버나드 채널 학고지만 이런 데 와서 하셔야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자, 레버리지를 고려해도 장기 수익률은 미국 주식보다 떨어진다. 팩트죠. 이거는 팩트. 그다음에 매매 시 대부분 자산을 사용하고 레버리를 써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장기가 엉망이다. 우리 같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내가 100억 있어 하면은 30억짜리 반포 그거 아파트 사면 되죠. 네, 우리 같이 지금 돈도 없고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부동산 30억 아파트 그거 영끌어서 사실 거예요. 위험성이 크죠. 그렇게 하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잘 오를 부동산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며 임장을 해도 모른다. 그렇죠. 이거는 팩트고요. 그냥 S&P 500 사면 되잖아요. S&P 500은 계속 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ETF와 같은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맞고요. 그다음에 자산 비중이 커서 노후에 집만 있으면 현금 흐름이 망가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거는 팩트인데 이거를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금 뭐 강남에 뭐 30억 아파트 있으면 뭐예요? 이거를 팔고 중요한 건 이걸 팔고 지방에 2억 3억짜리 아파트 살고 30억을 팔고 이거 한 차익 뭐 27억, 20 뭐 6억 이거 갖고
생활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 팔고 지방으로 내려오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니까 지금 현금이 망가지고 노인 빈곤은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사시는 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현금 흐름이 망가지는 건 팩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월세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다. 이것도 팩트예요. 이분은 이 지금 사연자분은 지방 사신다니까요. 지방 대전을 잘 모르시는데 광역시라고 해도 거기 월세 남는 거 엄청 많아요. 웬만치 뭐 신축 아니고 그냥 내가 적당히 살겠다 하면은요 월세 남아 돌아.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낫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인구 감소 상황에서 여기 또 얘기하네요. 국내 자산, 이 부동산, 주식이 모두 비관적이다. 주식은 저는 잠깐 모르겠지만 부동산, 주식도 뭐 겠죠. 주식도 뭐 반도체나 이런 거 빼고는 내수주들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마트나 뭐 이런 데가 무너지는 거 보셨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무너지죠. 인구 감소 때문에. 특히나 이분은 대전 지방 사신다니까요. 지방 살면은 지방 부동산 무너지는 거 다 아시고 대전 집값 떨어지는 거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강남 부동산만 보시는 거야. 이거 강남 부동산 잘 오르니까 부동산이 안정적이고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 부동산을 봐야지. 왜 부동산을 강남 부동산만 봅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 뭐 엔비디아나 최고급 주식들만 제일 많이 오른 주식들만 보면 주식이 최고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연자는 그냥 월세 사시면서 미국 주식 하시라니까요. 미국 주식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뒤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왜 나은지. 부모님은 아파트 점프로 잘 사신다. 근데 나는 월세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맞다니까요. 맞아요. 부모님 때는 과거에는 지방도 잘 올랐어요. 근데 지방 지금 무너진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되죠. 강남밖에 안 남았다고 부동산 유튜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 끝났어. 그러니까 월세만 살아도 돼. 이분 대전 산다고요. 대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서울 아파트로만 하더라고요. 지방 아파트 좀 해봐. 좀 평균을 지방이랑 서울 아파트랑 섞어서 평균 한번 내보세요. 이 평균이 더 떨어지겠죠. 10년 평균이. 서울 아파트 최고급 서울 아파트만 10년 평균이 7.0, 20년 6.0, 그다음에 30년 6.5. 근데 지금 S&P 500은 10년 평균율이 15.5%예요. 여기 나와 있죠. 15.5%고 뭐 엔비디아를 투자했으면은 10년 전에 1,000만 원 투자 시 현재 400배 올라서 40억 원 됐다. 그러니까 이게 강남 부동산이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투자했으면 400배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남 부동산 최고급이잖아요. 서울. 그랑 S&P 500이랑 비교하면은 좀 모순인데 중요한 건 S&P 500이 10년 평균도 15.5%고요. 20년도 10.8%고요. 그다음에 30년도 10.3%입니다. 근데 여기에 배당까지 주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분할 매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할 매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좋고 앞으로 이제 S&P 500이 잘 갈까요? 아니면 서울 강남 부동산이 잘 갈까요? 여러분들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익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라. 그래서 이거는 뭐 비교가 이게 잘 됐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맹점이 있다는데 규모에서 오는 격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할 때 삼성전자랑 100억 투자할 때 삼성전자랑은 다르다.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 100억이 있으면은 반포 아파트도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좋다. 이거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쉬운 게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 쉬운 게 뭐냐면 부자들이 반포 아파트 사고 뭐 강남 아파트 사니까 그 아파트 사면은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요. 이거는 뭐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부자들이잖아. 우리 같이 서민들 그냥 이분도 뭐 소득이 높긴 하지만 월 200, 300씩 벌고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어떻게 30억, 40억 대는 반포 아파트를 사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고 지방 사시잖아요. 지방 사시는데 굳이 영끌을 해서 반포 아파트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산다? 그리고 비교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는 게 이걸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너 강남 아파트 30억짜리 살래? 하이닉스 30억짜리 살래? 이걸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첫 번부터 ISE 적립식으로 미국 ETF 모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 아니 뭔 개별 국장주 국장 개별주 죄송합니다. 30억 올인 예시를 든다는 게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고요. 중요한 건 S&P 500이랑 나스닥 100 30억 할 거냐, 강남 아파트 30억 할 거냐 이걸 비교해 봐야죠. 나스닥 100 그다음에 S&P 500 이거 30억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 30억 할 거예요? 저는 나스닥 100, S&P 500 30억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분산 투자 하겠죠. 내가 30억 있는데 무슨 누가 하이닉스에 누가 30억을 몰빵을 해요. 그리고 강남 부동산 뭐 30억을 투자하면은
여기에 살 수도 있고 월세 내줄 수도 있고 전세 내줄 수도 있고 이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비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하이닉스랑 뭐 강남 부동산이랑 이거를 비교한다는 게 저는 조금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상급지는 표면 수익률은 뭐 7%인데 실투자 수익률은 뭐 15에서 25%가 된다.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 실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그냥 나온 대로 그냥 통계치를 보고 분석을 해야지. 이거를 뭐 실투자는 뭐가 어쩌고, 그럼 주식도 똑같죠. 실투자는 뭐 200배 300배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부동산 상급지 아파트는 살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정 안 되면 내가 그냥 몸으로 때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중요한 거는 내가 서울 산다고 하면 좀 이해를 했을 텐데 지방 사신다니까요. 지방 사시고 그다음에 월급쟁이고 지금 1억 3천 뭐 1억 2천밖에 못 모았어요. 이런 분한테 강남 부동산 비율을 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받으라니까. 저랑 비슷한 처지인데 저도 지방 살고 소득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많이 모은 자산이 없는 저 같은 처지인데 이 강남 부동산은 부자들이나 사겠죠. 부자들은 주식도 많고요. 강남 부동산도 갖고 있고요. 강남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단순 우리 같이 지방 사는 월급쟁이가 몇이나 있겠어요. 좀 제발 좀 비율을 들 때 현실성 있게 비율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좋을 텐데 좀 그 점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방 사니까 이분은 지방 부동산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남 부동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 집일 텐데. 그럼 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 부동산이 과연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지방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지방 부동산이 오를까요, 앞으로? 물론 뭐 돈을 왕창 풀면 오르겠죠. 근데 그게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다른 나라 자산 비해서 많이 오를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 주요 입지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강남 부동산 당연히 오르겠지만 지방 부동산은 안 오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도가 대전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대전 부동산이 강남 부동산처럼 오를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강남 부동산은 이 투자의 용도를 넘어서 사치제예요. 사치제. 부자가 산다, 부자가 살 수 있다, 그런 사치제 용도도 됐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을 넘어서 약간 사치제 관점까지, 명품의 관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은 지방 살기 때문에 지방에는 그냥 1, 2억짜리, 지금 결혼 안 하셨잖아요. 결혼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1, 2억짜리 그냥 대충 사시고 그냥 미국 주식에 그냥 사는 게 낫다니까요. 그리고 월세도 남아 돌아요. 몇 번 얘기해드립니다. 강남이 아니에요. 여기는 월세도 남아 돌고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갑이 될 수가 있다. 왜냐, 남아 도니까. 강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얘기하도록 MDD, 이건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는 좀 제가 교육을 시켜드려요. MDD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이 대공황 때는요, 이거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86% 빠졌거든요. S&P 500이. 그다음에 닷컴 부을 때 49%,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57%, 코로나 때 마이너스 34%. 이게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대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강남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이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 평생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퇴 직전에 이렇게 크게 빠지면 어떻게 하냐? 아니, 은퇴 직전에는 채권이나 아니면 금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많이 바꿔 놓으시죠. 당연히 배당주나 이런 걸로 바꿔 놓으실 텐데 무조건 이거 S&P 500으로만 이렇게 빠졌으니까 다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논리의 궤변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은퇴 전에는 당연히 바꿔 놓겠죠. 누가 막 계속 이 위험성 높은 자산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령별로 투자 이게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0대는 뭐 주식 몇, 뭐 채권 몇, 금 몇,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현금 몇. 40대는 50대는 60대, 이게 나이별로 생애 주기별로 투자 방법이 다른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 비교하더라고요. 30억 전 재산이 30억이었는데 시장 하락이 20% 되면 평가 손실이 6억 원 된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한 달 만에 12년치 저축액이 사라질 때 당신은 정말 물타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금이 30억을 부동산 아니 주식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아온 30억을 주식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3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모아서 30억이 됐겠죠. 꾸준히 ETF든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이든 꾸준히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뭐 이렇게 30년 중 25년을 뭐
당신의 멘탈이 이 하락하는 애 5% 이상 하락하는 게 25년이고 10% 이상 하락하는 게 20년이고 20% 이상 하락하는 게 10년이다. 그래서 이거를 버틸 수 있냐? 3년에 한 번씩 전 재산이 20%가 사라지는 공포를 견뎌낼 수가 있냐? 견뎌내셔야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고요. 아까 뭐 30억이 20%가 사라지는 게 큰 타격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만큼 분할 매수로 많이 모아놔서 원금이 30억이 아니라니까요. 이 수익금이 채워져 있어서 이 버틸 수가 있어요. 이 플러스가 나 있다니까요. 내가 20년 30년 투자하면요 몇백 프로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원금 대비 수익으로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생각하기 때문에 버틴다니까요. 심리적으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배당금도 나오고 월배당 뭐 ETF도 이렇게 좀 나눠서 다 먹겠죠. 그럼 월배당도 나오고 그러면 분할 매수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단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잘 적어 두시고 물론 뭐 이 강남 부동산, 서울 부동산은요 하방 경직성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 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헐값으로 잘 안 팔려고 하고 자기가 몸으로 떼어서 살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물론 이거는 동의하는데 이 매력도의 투자 매력도의 관점에서 제가 매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은 또 도박이 아니에요.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이 막 도박처럼 맨날 안 좋은 예를 할 때 도박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거든요. 개별 종목 뭐 하이닉스 30억 막 이게 몰빵이 아니고 삼성전자 30억 100억 몰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월급을 버시면서 ISA에다도 분할 매수 하시고요. IRP 연금저축도 하시죠. 당연히 분할 매수 하실 거고 그다음에 ETF 당연히 이거 한다고 하면은 ETF로 분산 투자 하셔야 되거든요. 미국 주식 한다고 하면 ETF로 분산 투자 하실 거고 그다음에 DCA 분할 매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도 하실 거고 이걸 다 하실 텐데 이 시스템으로 갈 텐데 무슨 뭐 몰빵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 완전 말이 안 되는 비유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 사연자분은 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된다. ISA 하시고요. IRP 연금저축 그다음에 ETF 이거 하실 거 아니에요. 꾸준히 그거 하시고 DCA 분할 매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결국 집은 종착지 아니냐. 종착지 맞아요. 그래요. 이거는 인정할 수 있으면 사연자분이 뭐 결혼하신다고 하면은요 집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 사연자분 서울 사실 거 아니잖아요. 대전에 직장 있으시는 거죠. 대전이면 그렇게 비싼 부동산 안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적당한 부동산 사시고 대전에 사시면서 주식 투자하셔라.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통계에서 나오던데 40대 남녀 미혼율이요 거의 30%예요. 29.0%인데 29%인데 중요한 건 22년 83년생 남녀 기준이고요. 지금은 이 미혼율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요. 30대에는 결혼 안 하는 남자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집값의 미래는 더 암울해지겠죠. 물론 강남 부동산 그 반포만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그것만 얘기하면 부동산이라고 그것만 얘기하면 꽁이 자기 이 풀숲에 머리를 받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다 엉덩이랑 다 나와 있어서 사냥꾼이 보고 있는데 자기 머리만 풀숲에 가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은 저한테 분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전 사시니까 저도 지방 살거든요. 지방 살면은 그냥 적당한 아파트 사시고 어차피 안 올라요. 지방권은 안 오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적당하게 아파트 저렴한 거 사시고 그냥 그 돈 아니면 월세 사신다고 했죠. 월세 사시고 그냥 미국 주식에 아니면은 미국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국가들 있잖아요. 그 ETF들 꾸준히 모아 가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이 30대 투자자의 절대 무기가 있잖아요. 이분은 진짜 20년 30년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ISA로 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도 받고 그다음에 IRP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랑 과세 이연 효과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DCA로 이제 시장 등락을 여러분들 뭐 아까 MDD가 뭐 80% 빠졌니 40% 빠졌니 그때마다 분할 매수하면 되죠. ETF로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이거 부동산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미 국가에서 만들어준 강력한 자산 증식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 이 혜택을 버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가려고 합니까? 왜 아파트로 가려고 하세요?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아파트는 이런 혜택이 없잖아요. 절세나 뭐 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면 진짜 진짜 유리 지갑이라고 해야 되나? 세금 그냥 다 그냥 여러분들 뺏긴다고 해야 하나요? 세금 다 내시잖아요. 그럼 그거 절세하려고 하면 ISA나 IRP나 연금저축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할 거면 이거 하는 금액도 제가 ISA는 연간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IRP는요 300이고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600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감이 되시죠? 이게 얼마야? 이렇게 하면 2,900이나 2,900. 1년에 2,900 있으세요, 여러분들? 1년에 2,900 투자할 수 있으세요? 내가 연봉 뭐 5천 벌어도 2,900 투자하기 어려울걸요? 1억 벌어도 1억 벌으면 쉬우려나? 그러니까 1억 벌어도 세후에 600 얼마 받잖아요. 근데 2,900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도 바빠요. 부동산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다 채우기도 바쁜데 이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하세요, 제발. 이거 세액공제 받으시고. 세액공제는 제가 예전에 영상 많이 올려드렸는데 제 거 영상도 한 번씩 보시고 세액공제 한 번씩 받으시고 좀 그렇게 해서 똑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세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동산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내가 돈 많아. 그럼 강남 부동산 살 수 있어. 그럼 그런 분들은 하시고 그냥 저 같은 일반 그냥 지방 사시는 아니면 서울 사셔도 됩니다. 서울 사시는데 그냥 흙수저이고 돈이 별로 그러니까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신다 하시면 주식 하셔야죠. ISA나 IRP나 연금저축으로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는요. 한국 땅에서 밖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한국 땅에서 거의 투자를 하겠죠. 외국인이 뭐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 힘드시겠죠. 거기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직장이 한국에 대전에 있는데 근데 대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1등 주식 이런 세계 인류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국 땅에서만 시선을 갖추는 게 아니라 넓게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의 우량주들 이런 거를 ETF로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절세 효과까지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버리고 부동산을 택한다?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30대에 필요한 것은 자산을 깔고 앉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부동산이 뭐 HBM 반도체를 만들어요. 아니면은 테슬라처럼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전기차를 만들어요. 아니면 뭐 스페이스X처럼 뭐 우주로 로켓을 날려요. 그런 거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깔고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억 원이 묶이고 세금 유지비가 발생하고 매도가 또 어렵잖아요. 이렇게 수억 원이 묶이면 30억을 사줄 사람을 구해야 돼요. 물론 부자겠지만 구해야 되고요. 근데 주식은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절세 효과도 되고, 그다음에 자산 이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주식 투자는 다 할 수가 있다.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물론 뭐 위험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절세 받으시면서 꾸준히 ETF로 분할 매수하시면은 그 위험성은 충분히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담 받는 사람들도 이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모랑 공포 마케팅이랑 남들의 시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의 시스템으로 남들이 뭐 강남 부동산 이야기한다고 대전 사는 내가 이렇게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의 저도 공포 마케팅을 하지만 극단적인 비교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서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이 시스템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철학을 만드시고 저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하나하나 일일이 해드릴 수 없으니까 못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도 철학이 있고요. 도박처럼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수익은 고통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다 고통을 견뎌야 돼. 저 MDD나 아니면 저런 수많은 하락 고통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당연히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절세 계좌를 여러분들 채우시고 그다음에 우량 자산에 이 꾸준히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제가 ETF나 뭐 이런 거 분석해드리고 소개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SA나 IRP 이런 거 여러분들 맨날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하시고요. 제가 조금 이런데 엄청 관심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안 해드리는데 IRP나 ISA나 뭐 이런 거 활용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야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제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도와주시고 제 거 쿠팡 링크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쿠팡에서 사실 거 있으시면 여러 개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 왼쪽 하단에 이렇게 링크 있으니까 한 번씩 가셔서 뭐 선물 세트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금이랑 은 실물 투자 하시고 싶다 하면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미국 주식만 하고 싶어요. 월세 살며 주식만 하면 안 되나요? 이게 물어보신 대전 사시는 직장인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제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지만 솔직히 지방 부동산 싸잖아요. 지방 부동산 그 정도 소득이면요. 좀 모아서 지방 부동산 하나 그냥 사시고 매매로 사시고 미국 주식에 올인하세요. ETF나 이 아까 말씀드린 ISA나 IRP나 연금저축을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부동산은 어차피 못 사요, 못 사.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은 못 사고요. 굳이 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